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까지 수요일 날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또 다음 주부터는 기말 이제 중간고사를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시험 자료를 이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7장 청소년 보호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의 보호법의 의의와 주요 연역부터 8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원회까지 해서 좀 많은데 있던 법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이런 의의는 청소년 이 보호법은 청소년의 이런 어떤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그리고 유해한 업소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이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청소년 보호법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청소년 보호와 이들에 대한 어떤 올바른 육성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이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럼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성실하게 시행할 의무를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가에 있다라고 이제 있음을 강조.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한 환경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올바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책임은 누구냐면 국가고,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도 국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어떤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환경의 어떤 구제에 관한 이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어떻게 돼요? 우선해서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이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면 하여튼 청소년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만드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성실하게 시행할 의무를 국가가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형사처벌을 할 때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이 청소년 보호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의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이제 두 번째 청소년 보호법의 어떤 주요 연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주요 연역에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자, 1997년 3월 7일에 이제 청소년 이 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는 뭐 음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폭력성,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뭐 음란하고 폭력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것은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어떤 환경을 음? 보호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건전한 성장, 이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연역은 뭐 다 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는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청소년을 각종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9가지의 청소년 유해 행위를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과 중복되는 이 미성년자 보호법 이것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폐지하고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이제는 통합하게 된다.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이러한 법이 이제 통합하게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는 사회 통념상에 이제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이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 19세 미만을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종업원 고용 시에 이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19세 연령 미만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지만 당해 연도에 19세가 되는 이제 그 자는 청소년에서 이제 제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자 일간 신문 중 이 특수 일간 신문에 한해서 청소년에게 유해성 심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 분야를 주로 다루는 일반 일간 신문 외에 일반 일간 신문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업조 및 종사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해서 이 주민등록증에 대한 어떤 연령 확인을 위해서 이제 증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배달 행위를 금지하고 뭐 성적 접객 행위를 하는 이 어떤 유행의 목적으로부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채무라든지 이런 부담을 어떤 면에서는 행위를 무효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요 전에 이제 2005년 3월 24일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제 청소년 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신설.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이 이제는 삭제가 되고요.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2월 29일에 그다음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삭제가 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이게 이제 삭제되면서 뭘로 통합이 되냐 하면은 이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요것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5월 19일에 2019년 이제 5월 19일이 이제 되죠. 그래서 그 19일에는 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제 심야 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없게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치료하고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오래 보급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제할 수 있는 이제 처음에 컴퓨터 나오고 게임이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어떤 면에서는 중독이 되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내용들의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지고 그 게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법들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치료하고 서비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게임에 중독이 된 학생들이 또 치료를 받는 학생도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2011년도에는 자 여기는 이제 또 뭐냐면 이 심야 시간대에 여기에는 이제 이때는 심야 시간대에 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불가하기로 이제 여기 이제 법이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전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를 이제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판매라든지 대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돼요? 그 내용 등을 어떻게 돼요? 공표하고 그다음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친권자의 어떤 그런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이러한 약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금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 물체의 어떤 오남용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물의 피해 예방 및 치료, 재활 등의 이런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사후관리 대책이 이제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법이 마련된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런 피해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인터넷 게임, 이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면 이 게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 법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법은 기본적인 거 만들면서 이 게임을 만들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후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법이 더 강화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제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으로 또 만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에서도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면은 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일단 어떤 공론화가 이 공론화가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매스컴으로서 그걸 다루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또 이제 법을 만들고요. 그러지 않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많이 이제 입법부에서 만들어지고 행정 입법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후에 이제 시행령으로 해서 이제 더 철저하게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법이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제 사법부 이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들을 제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보면 상당히 이제 국회에서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틀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은 이제 시행령은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 각 기관에서 만들어서 공포하고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또 이제 많은 법이 너무나 또 강화가 되고 그 법으로 만들어진 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잘 진행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도 자세히 좀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기 이전에 좀 사회적인 공론화가 잘 거치고 그것들이 또 어떤 공천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그런 양당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영역에서 이제 또 2014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의 어떤 출입이라든지 고용 금지 없이에 이제 승마 특별권 장애 발표 이 발매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를 그 승마입니다. 승마 특별권 장애 이 장애 매장을 추가 그다음에 주류 그다음에 담배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류나 담배를 어떤 판매하고 대여 배포하는 것을 이제 어떤 금지하는 내용을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담배에서도 보면 유해 환경에 있다는 뭐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것도 여기다 이제 광고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광고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청소년이
이제는 청소년 위에 약물을 접촉한 것을 어떻게 돼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위에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청소년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 물건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무인텔은 무인텔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옛날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외곽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인텔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숙박업소나 또는 종사자와의 어떤 이런 이 대면을 통해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이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고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혼숙, 그다음에 어떤 유행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이제 종사자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것들을 실적으로 지키며 나가는 것은 처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CCTV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이제 특히 이제 외곽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출입함으로써 또 이제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이 이제 신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역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용어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처음에 청소년이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18세 미만 사람, 그죠? 그래서 다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그래서 청소년은 만 18세, 19세 이제 미만의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매체물이란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다 이제 그것을 쓰지 못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매체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영화라든지 어떤 그런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 영화라든지 어떤 이런 비디오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영화 비디오물.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어떤 게임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음반이라든지 음반 파일, 음악 영상물, 그다음에 음악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공연법에 이 공연법에 따른 어떤 공연 이제 국악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기통신산업법에 따라서 이 전기통신을 통해서 뭐 부호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음향 또는 뭐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이제 보도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되는데 이제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문 등의 어떤 신문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일간 신문이 있는데 일간 신문 여기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신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특수 뭐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중에서 제외하는 게 있는데 거기 뭐냐면 여기서는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된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 매체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특히 이제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신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신문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따지면 뭐 좌파 신문, 우파 신문도 뭐 일부 사람들이 구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또 학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논평이나 여론은 또 지금 이제 제외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뭐 종교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산업, 뭐 이런 어떤 시사 분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반 신문에 관한 것들의 이제 일반 신문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어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잡지라든지 전기 간행물 진행에 관해서 이제 법률에 따라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잡지가 있는데 잡지라든지 뭐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밖에 간행물인데 여기에도 이 간행물에서도 정치와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 이런 분야는 이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뭐 간행물이라든지 전자 출판물 그다음에 외국 간행물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뭐 어떤 그러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물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종교라든지 일반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물 이런 것들은 다 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그다음에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5개 광고물까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어떤 청소년의 정신적이고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매체물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들이 있습니다. 여성 이제 장관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시한 매체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거 이제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유해 약물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약물이란 뭐냐면 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 유해 약물로서 주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담배 그죠? 담배 그다음에 마약류 마약류 그다음에 화학물질법에 따라서 어떤 환각물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그런 약물인데 그냥 무조건 약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관계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우리가 마약류를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류나 담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마약류의 청정 지역이었었는데 요즘 마약류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이게 유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이제 어떤 그런 계층에서부터 시작돼서부터 이제 지금은 뭐 다양하게 어떤 그런 용업소에 엄청난 마약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번 어떤 사람들은 뭐 그 갑자기 동해안 그 외국에 이제 우리가 갔다 나갔다 와서 이제 하룻밤에 이제 죽어서 캐부를 해보니까 그 안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약류를 배 안에다 많이 넣고 뭐 이렇게 왔다는 이런 이제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특별히 이제 그런 마약에 의해서부터 청정 우리 지역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마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년보호 2조의 이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은 어떻게 되는 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작하는 어떤 성기구 그 다음에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어떤 성 관련 이 물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그냥 다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장관이 고시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에게 어떤 음란성, 그다음에 포학성, 잔인성, 사행성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완구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이런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이것이 이제 청소년 유해 물건이 되겠고요.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자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청소년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일어났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그 법령에 따라서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허가라든지 인가 등록 신고 이런 것들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영업 회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유해업소에서 여러 가지 보면 청소년의 뭐 출입의 고용 금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용 금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게임을 복제한다든지 어떤 뭐 유통하는 제공업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행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의 특별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 행위 그다음에 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나 비디오 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것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전기통선시설 그다음에 뭐 불특정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은밀한 부분의 노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어떤 그런 청소년 유해 약물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든지 생산 유통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의 어떤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이것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마사회법에 따라서 이제 장애 발매소에서 이런 어떤 그런 경매가 개최된 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경영 경정법에 따라서 장애 매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또 고용금지 업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게임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인터넷 금지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 공중유서법에서 뭐 숙박, 목욕 장업, 이용령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비디오물에서 몇 세 이상 뭐 가능 뭐에서 15세 뭐 그다음에 19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나 영인 성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가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일반 그 매체물에서도 보면 우리가 연구에서 보면 몇 세 이상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법에 따라서 이주에서 따라서 쭉 해서 정해지는 것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은 자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배포하고 어떤 방송, 공연, 상연, 전시, 진열, 광고, 그 다음에 시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인해서 매체물이라든지 또는 약물 등을 인쇄하고 복제하고 어떤 수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폭력 확대. 자, 폭력이란 뭐냐면 폭력이란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신체적, 정신적 이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청소년 폭력과 학대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약물,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인허가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청소년 보호법을 반드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는 업주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청소년에 대한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정은 자 청소년에 대하여 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이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친권을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어떤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이라든지 또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러한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제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계속 가면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친권자 등은 자, 이에 따른 노력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재해야 되는 것. 제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이런 상담 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그다음에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지도라든지 단속 기관에 협조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래 집단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거나 또 비행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빨리 발견이 되면 부모를 통해서 또 상담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직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하잖아요. 사실 또 요즘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혼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또 그죠? 학원 간단 말이죠. 학원 가고 또 해서 집 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학교를 떠나면서부터 집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또 관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측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또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는 자, 누구든지 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자,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어떤 면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떤 면에서는 시행하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나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이지만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도록 출입을 금지하고 거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어떤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이러한 유해한 매체물이라든지 약물 이것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폭력하고 학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제지하고 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이러한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들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청소년의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는 이제는 관계기관 등에 어떤 신고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고발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제 청소년들의 이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이나 학대가 도를 지나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고 고발을 하는 이러한 조치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으로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떤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으로 이제 유통을 통해서 그걸 업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단체라든지 협회 이런 것 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자율적인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어떤 책무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책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이런 시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 해당 지역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입간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청소년 유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떤 유흥업소들의 이제 각종 뭐 경찰뿐만 아니라 거기 어떤 그 이제 지역의 그런 어떤 그 지도 단속반들을 편성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지역인만 해도 보면 밤늦게 이제 그 경찰은 아닌데 방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범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방범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융업소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위험 지역을 이제 쭉 해서 순찰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동할 때 보면 어떤 청소년 또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여생들을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어떤 이제 안심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배를 누른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신고 또 우리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또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신고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업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이제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업소라든지 유해물을 또 출입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들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노력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라든지 이 통신기술, 의약품 이런 것들의 어떤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이제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과 연구 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국가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등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어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물품을 이제 구입하게 되잖아요. 물품 구입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구입할 때 보면 이제 뭐 성인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부모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도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카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도 보면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구입을 하지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환경들, 어떠한 여건들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또 간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유해 환경을 감시 고발하는 이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장려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 보면 그 어떤 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되잖아. 이제 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시 고발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어떤 돈으로도 지급하는 거지만 그 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봉사 성적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뭐 헌혈을 필요한다든지 어떤 그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도 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제 민간의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할 역할이고요. 그리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 이제 매체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심의 결정을 하는지 이 내용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령에 따라서 이 해당 매체물의 어떤 윤리성, 건전성 이러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우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각 어떤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어떤 매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이 매체물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해서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어떤 매체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또 고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체물의 어떤 그런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어떤 심의기관의 매체물을 어떤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이제 심의 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체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의 유해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고려해서 청소년 나이에 따른 어떤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경우에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 사행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그다음에 각 심의기관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세 이상가는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그다음에 12세 이상가 12세 이상 청소년일 수 있는 매체물, 뭐 15세 이상가, 그다음에 15세 이상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이제 우리가 19세잖아요. 19세 이상 매체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체물을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이제 어떤 그런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 기준. 그래서 어떤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이러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이런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러한 성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라든지 어떤 범죄의 충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해서 뭐 각종 형태의 어떤 폭력 행위와 약물의 어떤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그리고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어떤 인격과 시민인식을 형성해서 저해하는 어떤 반사회적이고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어떤 정신적이고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물질로 이제 결정해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그것이 어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해물을 가지고 그거는 상관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어떤 심의 기준할 때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유해 매체물의 어떤 심의 기준을 이제 시행령 제9조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심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심의 기준이 이제 뒷장에 보면 개별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의 기준은 어떤 거를 평가하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어떻게 돼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평가하되,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심의할 때는 구체적 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이 매체물의 종류라든지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런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별적인 그 이제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 이제 개별적인 어떤 심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개별적인 심의 기준은 자,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뭐 묘사한 것이라든지 뭐 성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 감정, 음성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묘사했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심의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제 심의를 통해서 또 개별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개별적인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유해 물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 결과에 어떤 조정하고 자율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는 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각 심의 기관이 동일한 이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어떤 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각 심의 기관은 특별한 이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매체물의 어떤 제작자라든지 발행자, 유통행위자, 그다음에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내용을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든지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어떤 심의기관은 이 심의 결과와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의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체물의 어떤 제작이나 발행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행위자, 그리고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이 매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유해 표시에 준하는 이러한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포장에 준하는 이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이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한 이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유예 여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물체물의 이제 결정,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에 있어서 각 이 심의기관은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결정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목록, 그다음에 그 사유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보호원회에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하고 확인하고 또한 결정 취소한 이 유해물에 대해서 목록과 그 사유,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밝힌 목록표를 이제 고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심의를 했느냐, 그리고 심의하고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목록표를 각 어떤 심의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어떤 지도단속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떤 관련 단체 이런 것들에 이제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체물의 유통에 업을 하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런 것들을 통보할 수 있고 뭐 친권자 등이 요청이 있을 거는 친권자에게도 이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더 이상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을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유통 규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의무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자 매체물의 어떤 제작자나 발행자는 유통행위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다른 법령에 이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할지에 따른 어떤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해한 것임을 표시할 때는 이제 해야 되는데 유해 표시를 해야 할 어떤 그런 다른 법령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이제 포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포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에 준하는 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 할 매체물의 어떤 종류라든지 포장에 준하는 보호 조치, 그 다음에 의무자, 포장 방법, 그 다음에 포장에 필요한 이 사항은 어디에 대통령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포장의 의무는 대통령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판매 금지입니다. 판매 금지.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매체물을 판매하고 대여하고 배포하고 시청하거나 또는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어떤 본인 여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다 청소년들에게 이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장을 해야 할 이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서 전시나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반드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질들, 물품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판매되지 않고 유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매 금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판매 금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보면 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 판매 금지를 해야 되는데 판매할 때는 자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면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이제 공인인증서에 이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민등록을 사지 아니하고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증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자 전송을 하든지, 음성이라든지 자동응답 등 이런 방법들을 추가해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이제 구분하고 격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물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어떤 매체물과는 구분하고 격리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서 전시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 전시하고 진열해서는 반드시 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통이 허용된 물체물과 구분하고 격리하지 아니해서는 판매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네 번째는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그 유통 규제입니다. 유통 규제. 그래서 방송 시간 제한입니다.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이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과 5개 광고물 등 이 관리법에 따라서 5개 광고물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매체물의 어떤 수록이라든지 게재 전시 이런 거 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어떤 상업적 광고, 선전물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방송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방송 시간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또 방송 시간의 제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에서는 아니 되는 이 방송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제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초등국법 2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방송법에 따른 이런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채널별로 여러 가지 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방송 시간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광고라든지 이런 어떤 선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뭐 5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고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출입 고용금지업소 그다음에 어떤 그 일반업소 통행하는 장소 여기에는 이제 장소에는 어떻게 돼요? 공개연하게 설치하고 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근데 뭐 야간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선전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상업적 광고 선전물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통해서 설치하고 부착하고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물체로서 5개 광고물이라든지 또 관리법에 따른 5개 광고물 외에 상업적 광고 이런 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되어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해서는 여기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이제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 발행된 매체물은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기 있죠. 번역, 번안, 편집, 자막 삽입 이러한 경우들을 포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유해물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10분간 휴식해서 청소년의 어떤 이제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